이 대출에 대해서는 거의 개미굴 수준이어가지고 대출 얘기 나오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진짜 계속 들어가요. 자, 제가 만약에 처음에 대출을 받는다 하면 짜라라, 기존 대출이 있어도 경락자금 대출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 기존 대출이 아니고 기존 대출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락자금 대출을 하여도 아파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대출은 그냥 정부에서 정해놓은 딱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득 대비, 지금 이 물건의 담보 대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높아 그러면 많이 나올 거고요. 기존 대출이 좀 많이 없어 그럼 많이 나올 거고요. 기존 대출이 많아 그러면 조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금매도 대출이 나오나요? 대출은요, 매입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게 매입하면 대출이 안 나오고요, 낮게 매입하면 나옵니다. 저는 일반 매매도 85% 이상 받는 거 봤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안 해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족장님, 상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이거는 임차 세팅을 잘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간단하겠죠? 대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초보나 고수나 똑같이 대출이 나올까요? 그럼요. 나오는 건 똑같죠. 하지만 알아보는 게 다르겠죠.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알아볼 수 있고 나올 때까지 알아보는가 반면, 초보자들은 이게 끝인가?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초보나 고수나 대출이 뭐 더 많이 나온다, 덜 나온다가 아니고요. 초보자들은 적당히 알아보고 하시는 거고요. 고수들은 좀 더 많이 알아봅니다. 왜냐면은 내가 투자금을 최대한 적게 들여야지만이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85% 나오는 데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그 85에 꽂히는 게 아니고요. 가격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지만이 85%가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상가 물건마다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초보라도 100군데 알아보면 고수 되겠죠? 대출?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파랑새님, 그거 아니에요. 100군데 알아본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대출에 대해서는 거의 개미굴 수준이어가지고 대출 얘기 나오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진짜 계속 들어가요. 자, 제가 만약에 처음에 대출을 받는다 하면 첫 번째로 먼저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연락을 해요. 거래를 했던 곳에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어, 내가 원하는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다른 곳을 알아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우리 경락자금 대출해주는 이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래했던 곳에 연락을 한다.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러면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에 다른 곳을 알아봅니다. 근데 다 이렇게 알아볼 때 초보자들은 어떻게 알아보죠? 문자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막 100군데 막 돌리잖아요. 200군데 돌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난 또 인사를 어디냐라고 물어보시길래 1번 분들에게, 1번에 내가 알아봤던 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90%의 대출을 원했는데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다른 곳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한 다음에 다른 곳에 이제 물어보겠죠. 물어볼 때도 어떻게 물어본다? 초보자들은 그냥 그때부터는 컨트롤 C 플러스 V 이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문자 보내지 마세요. 문자 보내시면은 잘 안 해줍니다. 그분들도 문자 딱 보고 또 문자야? 안 해줘요.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80%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85%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 돌렸지만은 제가 너무 급해서 연락드리는 거니까 바쁘시더라도 꼭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알아봐 주세요. 중복이 되더라도 알아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대출해 주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은행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여기 연락하고 이분이 여기 연락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알아봤던 은행이 어떤 은행이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누님 제가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되니까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해야죠. 그냥 전화해서 이모 90%면 알아봐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알아봐주죠. 알아봐주겠어요? 안 알아봐주지? 그러니까 대출 알아볼 때에도 좀 더 현명하게 좀 알아보셔야 돼요. 한 번씩 이 한 이모만 딱 아는데 한 군데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요즘 문자는 안전 안내 문자 때문에 확인 잘 안 돼. 맞아요. 요즘에 안 돼요. 확인할 수가 없어. 파란색 천님, 다음 이모님께 기존에 알아본 사항으로 협의. 진짜. 우리 그래도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인사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나타나셔서 질문을 탁 하면은 대출 이모들도 대출을 안 알아봐 주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우리 물어보셔야지만이 제가 그렇군요 라고 해주지, 갑자기 무슨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이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대인배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셨나 아닌가 이러면서. 대인배인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대인배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했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쿨하지 않아요. 존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